자, 한국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백제 근초고왕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강유역의 주도권을 다투는데 처음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5세기 고구려의 남하, 그래서 해상교역로와 평야지대 진출. 고구려 땅은 좀 산이 많고 이런 지역이어서 평야지대를 위해서 한강유역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신라가 이 땅을 확보하는데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국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을 결성하거나 중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동아시아 이 삼국의 전쟁은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도읍지를 평양으로 옮겼어. 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 얘기는 남쪽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야. 특히 백제로 쳐들어가서 백제의 왕을 죽입니다. 장수왕의 그 할아버지였던 고국 원왕이 앞에서 죽었잖아. 고국 원왕은 근초고왕한테 죽었거든. 그래서 그 복수를 합니다.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고 그리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 전에 백제는 고구려가 팽창을 하자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어서 대응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한강유역을 완전히 상실하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이후 백제는 계속 혼란을 지속해요. 그러다가 백제가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여기 나오는 동성왕. 동성왕 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신라랑 동맹을 강화. 아까 얘기했던 요 나제 동맹을 강화했고, 그리고 중국 남조와 국교를 재개합니다. 무량왕이라는 왕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에 22담로라는 지방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각각 그 담로에 백제 왕족들을 보내.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한테 계속 깨지고 나가지고 지방 세력들이 백제 왕의 말을 잘 안 들었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거든. 그때 무령왕은 지방에 자신의 그 친족들, 왕족들을 보내서 22담로에 그래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다음 성왕은 중흥을 이룩한 왕입니다. 중흥은 다시 한번 이제 강해졌다는 거죠. 도읍지를 아까 웅진으로 옮겼었지. 웅진에서 사비로 옮깁니다. 그래서 백제는 도읍이 원래 한성, 두 번째 웅진, 마지막 사비 이렇게 세 번 바뀌어요. 사비 천도를 하고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강 하류까지 영토를 일시적으로 회복해요. 신라랑 같이. 신라랑 함께해서 한강을 일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신라의 진흥왕이라는 왕이 배신을 해버려요. 뒤통수를 칩니다. 결국 성왕은 나제동맹이 결렬되면서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열이 받아서 성왕이 쳐들어갑니다. 신라로. 배신당했으니까. 그랬다가 거기서 성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안타깝게도 앞에 계로왕이라는 왕이 여기 웅진천도 전에 계로왕이라는 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죽었고 이 성왕이라는 왕은 신라 진흥왕에게 죽습니다. 왕이 두 번이나 죽었어요. 자, 한성에서 웅진 또 사비 이렇게 도읍을 옮겼습니다. 한성에서 웅진 갈 때는 계로왕의 죽음이었고 웅진에서 사비 갈 때는 성왕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갔다가 결국에는 성왕도 죽죠. 한강 하류 요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신라한테 뺏겼던 얘기입니다. 신라의 성장. 나제 동맹, 백제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간섭에서 탈피해요. 원래 고구려가 간섭을 했겠지. 뇌물마립간 때부터 계속 간섭했는데 거기서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 국력이 신장해요. 그래서 보통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라의 발전 6세기에 지증왕은 우경, 농사에 소를 이용했다. 우경과 수리사업을 장려해요. 수리사업이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나 저수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야. 수리사업을 장려한다는 건 농사를 신경 쓰겠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나라 이름이 서라벌, 사로 이런 게 많았는데 나라 이름을 신라, 왕호를 왕, 그 전에 뭐였다? 뇌물, 마립간 했었잖아. 이제 왕호를 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국을 복속시킵니다.
태백 옆에 삼척 있죠. 삼척에 가면은 이사부 사자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얘들아. 거기에 가면은 그 이사부 사자공원이라고 있는데 이사부가 뭐 그 울릉도를 정복을 했는데 이사부라는 사람 신라의 장군이 울릉도 정복을 할 때 삼척이랑 뭐 관련이 깊다 해가지고 이사부 공원도 있습니다. 법흥왕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중앙 집권적 통치제를 완성했다. 앞에 고구려는 율령 반포랑 불교 공인이 소수리만이었고 신라는 좀 한참 늦었죠. 고구려에 비하면은 6세기 때 돼가지고 법흥왕 때 이게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금관가야를 흡수합니다. 금관가야는 앞에 나왔었죠. 정기가야의 중심이었는데 고구려의 침략으로 위태위태했는데 그 금관가야를 흡수했다. 진흥왕.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거는 앞에 나왔습니다. 백제의 어떤 왕의 뒤통수를 친 거다? 백제의 성왕의 뒤통수를 치고 한강유역을 차지했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시행했다. 대가야 정복과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해서 그걸 알려주는 비석이 있는데 단양신라 적성비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진흥왕 엄청 커졌죠.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한강유역을 차지했고 이걸 통해 중국과 교류를 했으며 고구려 땅까지 막 쳐들어갔습니다. 고구려가 옛날에는 신라를 되게 자기네 아래로 봤는데 이제는 고구려조차도 신라를 무시 못하겠지. 이 정도면은. 지금 수나라가 있었고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수나라가 고구려 계속 쳐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수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너무 전력을 많이 쓴 거지. 고구려 멸망도 못 시키고. 그래서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게 당나라였고 당나라 역시 고구려에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고구려가 어디서? 안시성에서 막아냈습니다. 저기 옛날에 그 안시성이란 영화 보면은 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시성 성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그 성주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뭐 이렇게 사서에 적혀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저 조선시대 때쯤 때 가지고 양만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만춘은 그냥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당나라는 신라를 끌어들여요. 신라 역시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에서 당나라밖에 없다 생각을 해. 그래서 둘은 먼저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자 약속을 해. 그래서 백제로 먼저 칩니다. 백제의 당시 마지막 왕은 의자왕, 우리 뭐 삼천궁녀 의자왕 얘기하죠. 실제 삼천궁녀가 있진 않았을 거야. 당시 백제의 뭐 궁궐 크기가 3,000명이 들어갈 크기가 안 됩니다. 궁녀 3,000명이 들어갈 크기가. 하여튼 백제에 멸망해서 그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집권자였던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사망합니다. 연개소문이 죽자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하였습니다. 백제랑 고구려는 망했지만 그냥 바로 얘네들이 뭐 모든 걸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하지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이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참 이제 신라랑 당나라의 동맹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당나라가 약속을 깨는 거야. 처음에는 얘네가 저 대동강 이북 지네만 거기만 차지하겠다 해놓고서는 이제 고구려랑 백제 멸망시키고 나가지고는 한반도를 전체 다 지배하겠다 하면서 야욕을 드러내요. 그러자 신라가 맞서 싸웁니다. 당나라랑. 신라와 당나라의 싸움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 두 전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수합니다.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먼저 한계는 당나라의 지원,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넓었던 고구려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대동강 이남 지역 확보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당나라군을 결국엔 무력으로 격퇴를 해서 좀 자주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졌던 민족 문화를 합치는, 민족 문화 전체를 합치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